영상에서 동물들이 정신이라는 사유 속성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라기보다 유전적 신체 본능에 의해 행동한다는 것, 즉 연장 속성에 의해 행동한다는 것, 달리 말하면 자연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몽유병자의 예를 스피노자가 들고 있습니다. 몽유병자가 깨어 있을 때는 감히 하지 않은 많은 것을 수면 중에 행하는 것에 대해 설명할 수 없으면 말할 것도 없다. 즉 몽유병자가 꿈속에서 막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막 행동하고 어떻게 하는 것을 지금까지 어떤 의학이나 어떤 과학적 원리로 그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죠. 자, 이것은 신체가 오직 자체의 본성의 법칙에 의해서만 자신의 정신을 놀랍게 하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음을 충분히 증명한다. 신체 운동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떤 식으로 어떤 수단을 통하여 정신이 신체를 움직이는지, 또한 어느 정도의 운동을 신체에 부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속도로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 또는 저 활동은 신체에 대해 지배력을 갖고 있는 정신에서 나온다고 말할 때 그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활동의 정확한 원인을 모르면서도 그것에 대해 이상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듣기 좋은 말로 자백하는 것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자세히 제대로 모르면서 그저 그냥 자기 생각으로 신체가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견해로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실 그거는 자기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어떤 반론을 하는가 하면 자, 그 사람들의 반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1. 번호는 제가 삽입한 겁니다. 어떤 수단을 통하여 정신이 신체를 움직이는지 알든 알지 못하든 정신이 사유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체가 활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정신에서 시키지 않는 일을 마지못해 하는 경우 신체가 좀 활발하지 않다. 청소하기 싫은데 어머니가 가서 청소 좀 해라 하니까 마지못해가지고 억지로 일어나가 자기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런 예를 들 수 있겠죠. 자, 또 이렇게 말할 것이다. 말하는 것이나 침묵하는 것, 그리고 다른 많은 것을 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신의 능력 안에 있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일들은 정신의 결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침묵을 딱 지키다든지 혹은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정신이 결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냐. 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반론을 펼치는 거죠. 자, 그래서 정신에 의해서 말을 하고 또 침묵하게 된다고 그들은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스피노자는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첫 번째 점 1에 관하여, 자, 이런 뭡니까? 말을 하고 침묵하는 것이 정신의 결의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 자,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경험은 반대로 신체가 활발하지 않을 때는 동시에 정신이 사고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도 또한 가르쳐주지 않는가? 왜냐하면 신체가 잠이 들어 정지해 있는 동안에는 정신도 동시에 신체와 더불어 무의식 상태에 머무르며 깨어 있을 때와 같이 사고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즉
정신이 시키니까 우리가 말을 하고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체가 활동적일 때는 정신도 활동적이고 신체가 나른하고 피곤할 때는 우리 정신도 그에 비례해 가지고 좀 약화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이 동일한 대상에 관하여 사유하기에 항상 똑같이 적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체가 이 또는 저 대상의 심상을 자신 안에 재생하기에 적합할수록 정신도 이 또는 저 대상을 고찰하기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누구나 경험해서리라고 나는 믿는다. 아주 그 신체의 그 컨디션이 좋을 때에 정신활동이 활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어떤 그 말이 있습니까?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신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생각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귀찮고 건전하게 생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 맞죠? 자, 그래서 몸이 피곤하거나 아프면 정신도 약해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신체에 의해서 정신이 지배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할 것이다. 또 다른 의의를 제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쭉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인간의 행동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그 연장 속성에 의해서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도 현재 결정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어떻게 설명합니까? 전부 입자의 운동으로 설명하죠. 다시 말하면 연장 속성으로 설명해서 어떤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유 속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사고에 의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유의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스피노자가 말하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방식이 두 가지라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와 같은 운동의 법칙, 다시 말하면 연장 속성에 의해서 쭉 설명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그 운동마다 사유라는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유라는 측면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성이 서로 평행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동전이 있을 때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존재하잖아요. 근데 앞면은 우리가 던져가지고 뒷면이 나오거나 앞면이 나오게 하는 것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 두 개는 존재하고 있지만 각 동전의 양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그런 것으로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보시죠. 또 다른 의의를 이렇게 제기하는데 뭐냐 하면 인간의 발명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건축, 해와 그리고 인간의 기호에 의해 만들어지는 이런 종류의 다른 사물들의 원인을 단지 물체적인 것으로만 고찰하는 한에 있어서 자연의 법칙에서만 이끌어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반론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펼치게 되는가 하면 미술품이라든지 또 건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인공물이 있겠죠. 요즘 같은 인공위성 같은 거, 로봇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을 물체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연장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게 어떻게 해서 자연 법칙에서 그렇게 나오겠느냐? 인간의 정신이 작용을 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스피노자가 어떻게 말하는가를 봅시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했듯이 그들은 신체가 무엇을 행할 수 있는지 또 신체의 본성만을 고찰하는 것으로부터 무엇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알지 못하며 또한 그들은 정신의 인도 없이 일어날 수 있다고는 자신들이 결코 믿지 않았을 많은 것들, 예를 들면 목류병 환자가 수면 중에 한 행동들이 오로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만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에 의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우리가 제품을 생각할 때 인간의 정신이 작용하지 않고 사유 속성이 작용하지 않고 연장 속성만으로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인간의 신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사람들이 그 능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누구도 그 능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예로서 다시 앞에 쓰던 몽유병 환자의 예를 다시 들고 있죠. 그 몽유병 환자가 꿈속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해서 정신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는 도저히 설명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신체적인 그 연속선상에서 그 신체가 가지는 그 행동이 연결이 쭉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는 여기서 인간의 신체의 구조 자체가 인간의 기교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것을 정교함에 있어서 훨씬 능가한다는 점을 덧붙여 말해둔다. 내가 앞에서 밝혔던 것, 즉 자연의 어떤 속성 아래에서도 고찰되더라도 자연으로부터 무한히 많은 것이 발생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따지고 든다면 이 자연에서 많은 사물들이 발생한 것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죠. 모든 것이 그 아주 기본적인 입자의 운동으로부터 그것이 합성되고 하는 건데 그것이 사유 속성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 신체적 성질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어떤 인공물도 인간 신체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무한한 양태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인간이 만든 인공물은 오히려 그에 비하면 아주 단순하기 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즉 자연으로부터 인간 신체나 무한히 많은 것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자연의 법칙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는 침묵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똑같이 인간의 정신 능력 안에 있다고 주장한다는 거죠. 인간사는 훨씬 더 만족스럽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즉 그것이 인간의 이성, 즉 정신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침묵하고 말하는 것이 자유의지로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인간 역사를 보면 말을 잘못해가지고 화를 불러일으키고 또 지적소에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바보처럼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인간 역사를 얼마나 더 나쁘게 만들었는지를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경험은 혀를 억제하는 것이나 욕망을 제하는 것만큼 인간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없다는 것을 풍부한 경험으로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혀를 제어한다는 것이 정신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할 것을 참지 못해서 화를 일으키거나 적시적소에 맞는 말을 하지 못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한 숱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말이나 침묵이 정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오히려 연장 속성이라는 것인데 앞에 그 2부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날씨가 추울 때 춥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 추위를 견디는 의지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 그것만 보더라도 말은 연장 속성이지 의지는 사유 속성이므로 그 말을 한다고 해서 이 의지 사유 속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거기에서도 밝혔습니다. 자,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미지근하게 욕구하는 것만들을 자유롭게 행한다고 믿고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충동은 우리의 마음에 자주 떠오르는 다른 것의 기억에 의하여 쉽게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미지근하게 욕구한다는 것이란 그렇게 하려는 강한 충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배가 별로 안 고픈데 식사를 할까 말까 이런 경우 이제
어느 쪽을 결정할 자유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또는 이 시간에 책을 읽을까? 유튜브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등의 반드시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욕구의 경우 이것을 이제 미지근한 욕구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것을 자유롭다고 느끼게 된다. 자, 그 이유는 기억 속에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다른 쪽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유는 기억 속에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다른 쪽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안 해도 배가 안 고플 거다. 저녁 때까지 견딜 수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또 유튜브를 보면 오히려 더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다른 쪽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다른 것의 기억에 의하여 억제될 수 없는 강력한 감정을 가지고 욕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행한다고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행한다고 믿게 되는데 아주 강력한 욕구가 일어나는 경우는 그 강력한 욕구 쪽을 따라가게 돼 있어가지고 그것을 자유의지가 아니고 강제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놓았습니다. 배고플 때의 식욕이나 가난해서 돈이 매우 필요하다고 느낄 때 또는 성적 욕망에 의해 강하게 사로잡힐 때 내가 자유의지가 아니라 내 정신의 결의가 아니라 그러한 신체적 욕구에 의해서 행동이 강제된다고 느낀다. 어쩔 수 없다고 느끼니까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정신의 결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체적 본능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그 경우에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진실로 만일 그들이 인간은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많은 일들을 저지르며 또한 반대되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자주 더 좋은 것을 보면서도 더 나쁜 것을 따른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근데 그걸 알지 못했다면 그들은 인간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행한다고 주저없이 믿었을 것이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의 신체적 본능적 행동이 더 나은 대안이 있음을 경험을 통해서 알면서 행동했다면 그것은 자기가 정신적으로 그렇게 결의했다는 거죠. 근데 만일 다른 대안이 없거나 더 나은 경험이 없었다면 그들은 선택이 강제된 것이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게 있다 하더라도 뭐 더 대안이 뭐 없었을 수도 있지만 있다 하더라도 그게 결국은 지금 선택보다 더 나을 수 없다는 거 신체가 강력하게 요구한다면 신체에 의해서 강제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경험 자체도 이성에 못지않게 명백히 인간은 자신의 행동들을 의식하고는 있지만 자신을 결정한 원인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자유롭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뭐가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경험이 가르쳐준다는 건데요. 좀 보면 번역이 좀 주어하고 명백히 안 돼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새로 이것을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경험에 의해서 이성 못지않게 자유롭게 행동한다고 믿게 한다. 그러니까 경험이 우리가 정신의 결의를 일으킨다고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자, 앞에서 살펴본 신뢰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행동의 원인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의 결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빙판에서 미끄러진 경험에 의해서 빙판길은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는 그런 정신적 결의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 자체도 이성 못지않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험은 또 정신의 결의라는 충동,
그 충동과 정신의 결의는요, 지금 이꼴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의 결의를 곧 신체에 나타나는 충동으로 지금 보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충동 자체에 지나지 않으며 정신의 결의라는 것은 결국 신체의 충동이다. 그런 말입니다. 스피노자의 말에 따르면. 따라서 정신의 결의는 신체의 상태가 변화함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도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신체의 상태가 변하면 그 경험도 다르게 또 변화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각각의 인간은 자신의 감정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며 반대되는 감정에 의하여 분열된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고 또 어떠한 감정에도 빠져 있지 않는 사람은 사소한 자극에 의해서도 이리저리 쏠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감정이 분열돼가 이것을 해야 할지 저것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자극에 의해서 조그만 자극만 있어도 그런 감정에 쏠리게 된다는 거죠. 이 감정과 저 감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반대로 감정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일어나는 행동을 보더라도 인간이 사유 속성인 이성이 아니라 신체적 충동이나 감정에 의해서 행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사유 속성은 인간의 신체 운동과 평행하여 가지게 되는 정신현상이라고 스피노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 동전의 양면 같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명백히 밝혀주는 것은 이러하다. 즉 정신의 결의 및 충동과 신체의 결정은 본성상 동시에 존재하며 혹은 오히려 하나이고 동일한 것인데 이 동일한 것이 사유의 속성 아래에서 고찰되고 사유의 속성을 통하여 설명될 때 우리는 그것을 결의라 부르고 정신적 결의, 어떤 결심, 그렇게 심자가 마음심자잖아요. 의자도 의지할 때의 그 의자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면을 설명할 때는 결의라고 우리가 흔히 말한다는 거죠. 연장의 속성 아래에서 고찰되고 운동과 정지의 법칙으로 도출될 때 그것을 결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미래를 결정되어 있다고 말합니까? 결의되어 있다고 말합니까? 결정되어 있다고 말하죠. 그걸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바로 과학자들이 모든 것을 운동의 법칙, 즉 물질의 법칙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이 점은 이제부터 논술하는 것에 의해 한층 더 명백해질 것이다. 자, 사유의 속성에 의한 것은 결의, 운동 법칙, 즉 연장 속성에 의한 것은 결정이라는 용어로 구별하여서 이제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특별히 주의하고 싶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억력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정신의 결의에 의하여 행할 수 없다. 기억이라는 것이 경험을 떠올리는 거죠. 그 경험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는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단어를 말할 수는 없다. 그 어떤 단어를 암기해 놓았다 하더라도, 뭐 영어 단어 같은 것을 암기해 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잊어버리고 기억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단어를 말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기억하거나 망각하는 것은 정신의 자유로운 능력의 범위를 벗어난다. 자, 기억하거나 망각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결의를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신체가 가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기억하거나 망각하는 것 자체가. 자, 그러므로 사람들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에 대하여 정신의 결의에 의해서만 침묵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는 일만은 정신의 능력 안에 있다고 믿고 있다. 자, 그래서 정신의 결의는 반드시 기억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나 한편
우리가 무엇인가 짓거리는 꿈을 꿀 때 꿈속에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우리는 정신의 자유로운 결의에 의해 짓거린다고 믿지만 사실은 짓거리고 있지 않거나 꿈속에서 막 짓거리면 옆에서 듣는 사람이 그 꿈속에서 뭘 짓거리는 것을 듣고 있습니까? 짓거리지 않는 거죠, 사실은. 또는 혹시 바깥으로 짓거리고 있지 않더라도 그것은 신체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일어난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신의 결의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라면 실제로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정신의 결의가 아니고 신체적인 운동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짓거리는 것이 정신의 결의로 실제로 짓거리는 것인가 아니면 신체의 자발적 운동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신체의 자발적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일을 남들에게 비밀로 하는 꿈을 꾼다. 더군다나 깨어있는 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들에 관하여 침묵하는 것과 같은 정신의 결의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꿈속에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감히 하지 않는 일을 정신의 결의에 의하여 행하는 꿈을 꾼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꿀 때 보면 평소에 하던 일은 꿈속에서 오히려 하지 않게 되고 평소에 하면 안 된다 하는 일, 그런 일을 꿈속에서 가감하게 아주 대담하게 행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는 정신 안에 두 종류의 결의, 즉 공상적인 결의와 자유로운 결의가 있는지 어떤지를 꼭 알고 싶다 했으니까 스피노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신 결의가 아마 공상적으로 실제로는 자기가 행동하려는 의지가 없는 그런 결의, 공상적인 결의와 또 자유로운 결의, 그렇게 해보겠다는 어떤 결심, 그런 두 종류가 있는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싶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제 정신을 읽고 헤매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가 자유로운 것으로 믿고 있는 정신의 결의는 표상 자체 또는 기억과 구별되지 않으며 결국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그 생각이나 사유 속성, 정신적 결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체에 나타나는 표상이라는 겁니다. 그 머리에 맺히는 기억이라는 겁니다. 그것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관념인 한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포함하는 긍정. 자, 요거 좀 길죠? 그것은 관념인 한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포함하는 긍정. 요거는 똑같은 표현이 제2부 정리49에 어떻게 나옵니까? 의지로 나오죠. 의지. 즉 의지일 뿐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신의 결의는 표상 또는 기억 또는 의지 이런 것과 같은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기억과 연관된 결의는 의지이지만 즉 사유 속성이라는 것이지만 이제 다음 설명이 나오죠. 그러므로 정신의 이러한 결의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의 관념과 동일한 필연성에 의하여 정신 안에 생긴다. 사물의 관념과 동일한 필연성, 즉 운동의 법칙에 의해서 정신 안에 생긴다는 거죠. 따라서 정신의 자유로운 결의에 의하여 이야기하거나 침묵하거나 이것저것을 행한다고 믿는 사람은 눈을 뜨고 꿈을 꾸는 것이다. 눈을 뜨고 꿈을 꾼다는 것은 사유 속성인 정신의 결의라는 뜻이죠. 따라서 눈 뜨고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없으므로 꿈속에 일어나는 행동과 짓거리는 말은 신체적 본능인 연장 속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피노자의 심신이론론에서 두 양상인 사유 속성과 연장 속성이 서로 제한하거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괄적으로 우리가 마무리하자면 사유 속성과 연장 속성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듯이 보이지만 서로 결국은 하나의 동전의 다른 면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또 이 다른 두 면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는 거죠. 앞면이 뒷면에 영향을 주거나 동전의 뒷면이 앞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